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2단원의 고전소설 첫 번째 시간이네요. 구운몽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발단 부분을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발단 부분은 중국 당나라 때 육관대사 제자 성진은 용왕에게 술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중에 위 부인의 시녀 팔선녀를 만나서 수작을 건다. 자, 전개 부분에서는 세속의 부귀 공명으로 번뇌하다가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양소유로 환생한 성진은 입신양명하고 환생한 팔선녀를 차례로 만나 인연을 맺고 부귀공명을 누린다. 절정 부분 이제 벼슬에서 은퇴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양소유가 불도에 귀의할 결심을 하자 부인들이 이에 동의하며 성진을 따라 출가할 의지를 밝히고 호련히 한 호승이 나타나 성진은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는 꿈에서 깨어나 육관대사의 꾸준함을 들은 성진은 대사에게 가르침을 받아 불도에 정진하고자 하고 불문에 귀의한 성진과 팔선녀는 득도하여 극락세계로 간다라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거죠. 절정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부인이 옷깃을 여며 물어가로되 승상이 공을 이미 이루고 부귀 극하여 만인이 부러워하고 천고에 듣지 못한 바라. 여기서 그 양 부인은 영양공주 두 부인을 말하는 건데요. 정리해드릴게요. 양 부인은요, 양씨 부인이 아니라요, 영양 부인과 영양 공주죠. 공주와 난양 공주다. 이 두 공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당하여 풍경을 희롱하며 꽃다운 술은 잔에 가득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이 또한 인생의 즐거운 일이거늘 퉁소소리가 이러하니 오늘 퉁소는 옛날 퉁소가 아니로소이다. 자, 오늘 퉁소는 옛날 퉁소가 아니라 오늘 퉁소는 어떤 퉁소냐면 속세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퉁소였어요. 대한 염증, 실증을 느끼는 퉁소였다. 하지만 옛날 퉁소는 어땠다? 속세에 대한 즐거움이 나타나는 퉁소 소리였다. 퉁소 소리를 듣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양 부인이요.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승상이 옥소를 던지고 부인 낭자를 불러 난간에 의자고 손을 들어 두루 가리키며 가로되 북으로 바라보니 평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에 석양이 시든 풀에 비치는 곳. 석양, 이제 해가 지는 거니까 인생에서 놓고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를 말하는 거죠. 진시황의 아방궁이요. 서로 바라보니 슬픈 바람이 찬 수풀에 불고 저문 구름이 빈산에 덮은 데는 한 무제의 물음이요. 동으로 바라보니 분칠한 성이 청산을 둘렀고 붉은 박궁이 반공에 숨었는데 명언은 오락가락하되 옥난간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현종 황제 태진비로 더불어 노시던 화천궁이라. 이세 임금은 천고 영웅이라. 사이로 집을 삼고 억조로 신첩을 삼아 호와 부귀를 100년을 짧게 여기던 이제다 어디 있느냐? 호와 부귀를 100년을 짧게 여기던 이제다 어디 있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드러난 겁니까? 인생 무상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주제예요, 주제.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네모칸 친구들 정리해 두셔야 되겠는데, 네모칸 친구들은 다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다. 자, 진시황의 아방궁 엄청 화려한 궁이었죠. 한무제, 무릉, 현종황제, 태진비로 더불어 두시던 화천궁, 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 지금은 다 없어지거나 다 쇠퇴하거나 지금 무덤으로 남아있는 곳,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소유는 본디 하남 땅 배옷 입은 선비라. 배옷 입은 선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대유법인데요. 벼슬이 없는 선비다 이 소리죠. 나는 원래는 벼슬 없는 선비다 이 소리예요. 성천자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여러 낭자가 서로 조차 은정이 백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전생 수견으로 모여 인연이 다하면 각각 돌아가온 천지의 떳떳한 일이다. 우리 100년 후 높은 데 무너지고 굽은 못이 이미 매이고 가무하던 땅이 이미 변하여 거친 산과 시든풀이 되었는데 초부와 목동이, 이제 초부와 목동은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필부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이것이 양승상이 여러 낭자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 이제 어디 갔느뇨 하리니. 자 보세요. 이거 다 뭡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네모같은 것들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어이 인생이 덧없지 않으리요. 인생이 덧없다라는 거죠. 인생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다. 내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와 선도와 불도가 가장 높으니 이 이른바 삼교라. 자, 유도와 선도와 불도, 이게 유도와 선도와 불도, 유불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유도는 생전사업가 신후 유명할 뿐이요 신선은 예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문이 진시황 한무제 현종황제를 볼 것이다. 내 치사한 후로부터 바외에 잠만 들면 매양 포단위에서 참선하여 뵈니 이 필연 불가로 더불어 인연이 있는지라. 자, 내 장차 장자방의 적송자 조침을 휴칙하여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숙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할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초월하려 하되 여러 낭자로 더불어 반생을 좇았다가 일주에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 곡조에 나타남이로소이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내가 당신들과 이별할 것이 슬퍼서 그게 퉁소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슬픈 마음이 자연 곡조에 나타났다. 나타난 이유 첫 번째 인생 무상. 이유는 인생 무상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덟 낭자와 이별할 것이 슬퍼서. 이별할 것이기 때문에. 이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슬픈 마음이 드러난 거죠. 여러 낭자는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지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 감동하여 이르되 부귀 번화 중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내시니 장자방을 어이 좋게 이르리오. 장자방보다 양승상이 더 훌륭하다 이 소리죠. 첩등 자매 8사람이 당당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심규 중에서 분양 예불하여 상공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니 상공이 이번 행하심에 벅벅이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리니
득도한 후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하소서. 승상이 대희와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내 명일로 당당히 행할 것이니 금일은 여러 낭자로 더불어 진취하리라 하더니 여러 낭자와 첩등이 각각 1배를 받들어 한 잔을 받들어 이제 이별주가 되겠죠? 전송하리이다. 이 1배는 이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핵심 포창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인물은 성진과 팔선녀, 사건은 성진이 꿈에서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나 인생 무상을 깨달은 거죠. 배경은 현실은 신선계, 꿈은 지상계, 당나라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옛날 퉁소, 오늘날 퉁소의 소리. 옛날 퉁소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 속세에 대한 즐거움이 나타나는 소리. 오늘날 퉁소 소리는 구슬픈 소리, 속세에 대한 염증과 회의가 나타나는 소리다. 슬픈 마음이 곡조에 담긴 오늘 퉁소 소리는 인생 무상을 느낀 양소의 심경 변화, 부인들과의 이별을 암시한다 라는 거죠. 속세를 통한 인생 무상의 형상화, 진시황의 아방궁, 한무제의 무릉, 현종왕제의 화천궁. 자, 부귀영화를 누리던 영웅들이 없어지니 인생이 더 덥다. 승상의 부귀풍류, 여러 낭제 오경화태. 오경화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옷같이 고운 얼굴과 꽃같이 고운 자태. 인생 무상을 느끼고 불가에 귀의할 것을 결심한다. 그래서 양승상의 불도 귀의 결심,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꿈을 꾸니 불도와 인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몽중몽,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형식으로 현실의 성진과 꿈속의 양소유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88페이지. 자,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하니 호련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고는 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더니 자, 호련이라 그랬죠. 갑자기라는 거예요.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우연이라는 거죠. 고전 소설의 특징이죠. 우연성. 고전 소설의 특징, 우연성이 드러났습니다.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자, 호승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자, 범상치 않은 인물, 지금 육관대사인데요. 성진의 스승이죠. 육관대사.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사냐사람이 대승상 변하이다. 승상이 2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왈.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 양승상이 성진이었죠? 성진이었는데 그 성진의 스승인데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승 무서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이즘 헐타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한 학원을 호령 깨쳐 능파낭자를 돌아보면 소유가 전일 토번을 징벌할 때 꿈에서 동종 용구회가 잔치하고 돌아오던 길에 남하게가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 경을 강론하는데 그 노부가 그 화상이냐? 자, 그러니까 지금요 꿈을 꾼 것을 지금 양소유가 꿈을 꿔서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하게 가서 놀았다 그랬는데 이게 꿈속의 꿈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일은 실제 일이었잖아요. 선계에서의 일을 꿈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성진이었을 때 일을 꿈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승상은 선계의 일을 꿈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그 노부가 그 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비록 오르나 몽중에 잠깐 만나본 일을 생각하고 10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유이 양장원을 총명타하더뇨.
승상이 만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15, 6세 전 부모 좌를 떠나지 않았고 16세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밖은 일찍이 경사를 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10년을 상종하였으리오. 호승이 무서워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여 또 쏘이다. 승상할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자, 여기에 춘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 춘몽의 의미가 뭐냐? 이 춘몽은 사실은 뭐예요? 양소희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의 삶은 사실은 뭐다? 꿈이다 이 소리죠. 양소희가 누리는 삶을 일장 춘몽이죠. 일장 춘몽 한바탕 봄 꿈이다 이 소리죠. 이는 어렵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성당간을 2번 두드리니 호련 내역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위에 끼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 되어서야 소리질러 가는데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느뇨. 자 여기 고전소리 특징이 나오죠. 자,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성당간을 2번 두드리니까 지척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 고전소설의 어떤 특징? 전기성. 기이한 거죠.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간 곳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이 경황하여 하더니 이제 지금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돌아옴.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한 포단 위에 앉았을 때 향로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비치었더라. 자, 결국은 뭐야? 밤에 새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양수의 삶은 사실은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제 몸을 보니 108낱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각각은 머리털이 가칠가칠 하였으니. 그러니까 108낱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졌더니 머리가 가칠가칠하다. 성진의 신분을 알 수 있죠. 뭐다? 승려다. 성진의 신분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성진행자인 줄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2 공주와 6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꿈인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자, 이게 결국은 일장 춘몽을 깨달음이에요. 자신이 결국 했던 모든 일이 일장 춘몽이었음을 깨닫는 거죠. 이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용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결국 이것은 스승의 뭐다? 가르침이다 이 소리죠. 자신의 꿈이 스승의 가르침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핵심 포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자, 구몽의 구조, 현실꿈, 현실의 환몽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속세의 욕망에 갈등하는 성진이 꿈을 꾸죠.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죠. 양소요. 하지만 인생의 무상을 깨닫는 성진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인생 무상이다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잘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호승의 역할은 호승이 양승상 도술로 꿈을 깨우는데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이며 사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성진을 꿈에서 현실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성진의 깨달음의 과정. 자신의 손목에 걸린 108낫 염주, 가까끈 가칠가칠한 흰 머리털. 가칠가칠한 머리털. 자신의 승려 신분인 성진임을 자각한다. 결국 속세의 부귀영화와 남녀간의 사랑이 다 허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9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지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느뇨? 양소유로서의 삶이 어땠냐? 라고 묻는 거죠. 깨달음을 촉구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성진이 고두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염려를 그릇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생에 윤호할 것이오는 사부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잘못을 깨닫는 거죠. 대사가 가로되 내 승응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이함이 있으리요. 내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이 다르다 함이니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장주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 장주가 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요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치 못하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은 정말 꿈이 어느 것은 꿈이 아니뇨. 결국 꿈과 현실이 나누기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공사상이죠. 꿈과 현실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사부의 가르침. 이게 불교의 공사상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허무하다라는 허무 자체다 이 소리죠. 이게 공사상이라는 거죠. 성진 가로되 제자가 아득하여 꿈과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하사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대사 가로되 어제 금강경 큰 법을 일러 너희 마음을 깨닫게 하려니와 당당히 새로운 제자가 있을 것이니 잠깐 기다릴 것이다. 기다릴 것이라. 새로운 제자, 이게 뭡니까? 팔선녀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자, 하더니 문지킨 동인이 들어와 어제 왔던 위부인 좌 선녀 8사람이 또 와 사부께 배어지니이다 하나이다. 대사가 들어오라 하니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와 합장 고우두하고 가로되 죄자 등이 비록 위부인을 모셨으나 실로 배운 일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더니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에 크게 깨달았으니 제자 등이 이미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돌아왔으니 사부는 끝내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팔선녀가 찾아와서 불도에 입문하기를 청하는 거죠. 자, 팔선녀가 불도에 입문하기를 청함. 자, 대사왈 여선 선녀의 뜻이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언이 아니면 능히 이르지 못하나니 선녀는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 팔선녀가 물러가 낫 위에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연지분. 이 연지분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거죠. 씻어버리고 각각 소매로서 금전도를 내어 흑은 같은 머리를 깎고 흑은 같은 머리.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죠.
세속적인 삶 상징 2번. 들어와 사례대의 제자 등이 이미 얼굴을 변하였으니 맹세할 사부의 교령을 태만치 아니하리이다. 교령, 가르침과 명령이라는 거죠. 대사가 가로되 선제라 선제. 너희 8사람이 능히 이렇듯하니 진실로 드문 일이로다. 드디어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호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꽃이 비같이 내리더라.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인 요소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나타났다 이 소리죠. 부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비춘다. 자, 설법함을 장차 마침에 내구 진원을 송하여 가로되 일체 유위법. 좀 어렵죠? 일체 유위법, 모든 유위의 법은 여몽환포영. 여몽, 꿈과 헛것, 물거품, 그림자 같으며, 그림자 영이니까요. 꿈과 헛것,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여로 역여전 또한 이슬 번개와 같으니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응작여시간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라. 볼 것이라. 이거 공사상이에요. 금강경의 한 구절인데요. 공사상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리 이르니 성진과 8이고가 일시에 깨달아 불생불멸할 정과를 얻으니 대사가 성진의 계행이 높고 순숙함을 보고 이제 대중을 보고 가로되 내 본디 전도함을 위하여 중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정법을 전할 곳이 있으니 나는 돌아가노라 하고 염주와 바리와 정변과 석장과 금강경 한 권을 성진에게 주고 서천으로 가니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이제 성진을 수제자로 삼아놓고 이제 떠납니다. 이후 성진이 연화 도량 대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성과 용신과 사람과 귀신이 한 가지로 존숭함을 육관대사와 같이 하고 8이고가 인하여 성진을 스승으로 섬겨 깊이 보살되도록 얻어 9사람이 한 가지로 극락에 가니라. 고전수의 특징이죠. 행복한 결말. 특징. 행복한 결말이다. 자, 꿈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인생 무상의 주제를 드러내고 성진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육관대사의 가르침. 어제는 깨닫지 못했지만 꿈속에서 현세적 욕망을 추구하는 소유. 꿈과 현실은 다르지 않으니 구별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국 불교적 진리와 함께 성진이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구도적 태도를 전한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구도적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육관대사의 진언의 의미, 꿈, 헛것,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하고 가변 변하죠. 없어지고 순간적인데 결국 다시 만물은 언젠가 변하여 사라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순간적이다. 불교의 공사상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결말에 나타난 고전술의 특징, 전기적 요소, 육관대사가 경문을 강론하니 신비한 일이 생겼고 성진과 팔선녀가 모두 극락세계로 갔다. 이게 전기적 요소, 행복한 결말이 고전술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문봉 다 배웠는데 이제 마치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갈래 몽자류 소설이다. 꿈속의 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문 소설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제는 인생 무상의 깨달음. 이것을 통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시면 특징은요,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의 환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유불선 사상이 다 담겨 있어요. 나타나며 불교의 공사상이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구문몽 배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